내 이름은 민혁, 20살의 대한민국 육군 이병이었다. 이 나이에 나는 이미 사회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차가운 군복을 입었다. 이곳 최전방 부대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한 밤의 침묵 속에서 나의 일상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기상 나팔 소리는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차가운 신호였다. 내무반은 습기와 땀 그리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그 냄새는 나의 폐부를 찔렀다. 두툼한 군복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이었다. 이곳에서의 나는 그저 수많은 이병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나의 개성과 꿈은 군복 아래 꽁꽁 숨겨져 있었다. 창문 밖은 온통 잿빛이었다. 새벽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하늘은 희미한 별 몇 개만 반짝일 뿐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두고 온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따뜻한 집,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특히 아버지. 그는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다. 나는 나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이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자 나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아침 점호와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했다. 사격 훈련, 각계 전투, 행군. 나의 몸은 고단했지만 나는 훈련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군복은 내게 방패이자 동시에 나를 억압하는 갑옷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 없이 복종해야 했다. 나는 이 고독 속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찾고 싶었다. 내무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선임병들의 부조리와 괴롭힘은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 나의 꿈을 펼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특별한 배경이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철저히 나의 정체를 숨겼다. 나는 나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통제하며 평범한 이등병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나는 침상에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신병들이 어설프게 전투와 끈을 묶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유독 작고 왜소한 최고의 병사가 눈에 띄었다. 이름은 재민. 재민은 나와 같은 소대에 배치된 신병이었다. 그는 유독 몸이 약했고 손재주가 서툴렀다. 때문에 선임병들에게 자주 질책을 받았고 때로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오늘도 재민은 전투와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 선임병들에게 구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인 듯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재민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나도 처음에는 재민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환경에 적응하고 강해진 것이었다. 재민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재민의 옆으로 다가갔다. 재민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 망했다. 또 혼나겠네. 이걸 어쩌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재민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민은 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 민혁 선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재민아,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전투화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서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요. 선임병들이 또 혼낼 텐데. 나는 재민의 전투화를 내려다보았다. 끈은 엉망으로 묶여 있었고 끈의 매듭은 너무나 약해 보였다. 나는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묶어줄게. 그리고 끈 묶는 방법도 알려줄게. 재민은 나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민혁 선임님, 고맙습니다. 나는 재민의 옆에 앉아 전투화 끈을 다시 묶어주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 아버지는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게 하셨다. 덕분에 나는 손재주가 좋았고 복잡한 매듭도 쉽게 묶을 수 있었다. 몇 분 후 나는 전투화 끈을 완벽하게 묶어주었다. 매듭은 단단했고 끈의 길이는 균형 있게 조절되었다. 나는 재민에게 전투화 끈 묶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재민은 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혁 선임님,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저 혼자서는 밤새워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재민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별 말씀을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나게 조심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재민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나의 도움으로 인해 선임병들에게 혼날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나는 재민을 도와주면서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나의 관물대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내 손목에 있는 희미한 봉황 문신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문신은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상징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문신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늘 되새기곤 했다. 나는 또한 나의 낡은 은색 반지를 만져보았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곤 했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다. 너는 이 반지를 차고 항상 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후계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관물대 안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저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예요. 나는 나의 관물대 문을 닫았다. 그 안에는 나의 비밀스러운 정체성과 나의 꿈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평범한 이등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며칠 후 우리 소대장인 강대호 소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다. 강대호 소대장은 최근에 우리 부대로 전입 온 장교였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스스로를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부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즐기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특히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능했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즐겼다. 그는 내가 조용하고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야, 이병 민혁,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불만 있어? 이빨 보이지 마라. 너 같은 녀석은 군대에서 쓸모없어. 강대호 소대장은 나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소대장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녀석은 내가 처음 봐.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군대에서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강대호 소대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시샘하는 듯했다. 내가 다른 병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나는 그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이 지난 후였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강대호 소대장의 발소리가 조용히 내 관물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관물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조심스럽게 내 관물대 문을 열었다. 나는 눈을 살짝 뜨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강대호 소대장은 내 관물대 안을 뒤적였다. 나의 옷가지들을 헤치고 책들을 들춰보고 심지어는 내가 숨겨놓은 낡은 가죽 수첩까지 꺼내 들었다. 그는 수첩 안의 내용들을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가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나의 사진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강대호 소대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주 작은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나의 관물대 안쪽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나는 그가 설치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몰래카메라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던 것이다. 강대호 소대장은 모든 것을 마치고 조용히 내무반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눈을 떴다. 나의 몸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고 나를 감시하려 했다. 그는 나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나는 내 관물대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 마음속은 복수심에 불탔다. 강대호 소대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봉황 문신을 만졌다.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반지를 꽉 쥐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신념을 지켜라.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내게 위험할지라도 나는 이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말 것이다. 관물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내 심장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분노와 결의를 폭발시켰다. 강대호 소대장은 나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고 나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나의 손목에 새겨진 봉황 문신과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반지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신념을 지켜라.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강대호 소대장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내 관물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담겨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 카메라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발각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나의 군 생활은 물론 어쩌면 아버지의 명예까지도 실추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의 분노는 두려움을 압도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다. 내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강대호 소대장의 행동을 주시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그런 태도는 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그에게 복수할 것임을 굳게 다짐했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김상병의 모습을 보았다. 김상병은 우리 소대의 선임병이었지만 다른 선임병들과는 달리 온화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불필요한 부조리를 싫어했고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혐오했다. 나는 김상병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그는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가진 비밀스러운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며칠 동안 나는 김상병을 주시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병사들에게 친절했고 부당한 일을 보면 나서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는 나와 재민이 겪었던 일들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졌다. 김상병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복도에서 우연히 김상병과 마주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중이었다. 김상병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상병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미녀가 무슨 일인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망설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닙니다, 상병님. 그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라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상병은 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일 저녁 식사 후에 내 사무실로 찾아오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보세. 감사합니다, 상병님. 나는 김상병에 승낙에 안도했다. 이제 내 손에 든 진실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시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강대호 소대장에 대한 복수심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김상병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상병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자, 편하게 앉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김상병에게 털어놓았다. 강대호 소대장이 재민에게 했던 잔인한 행위, 그리고 재민의 고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호 소대장이 나의 관물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첩 속에는 내가 이등병 시절부터 기록해온 강대호 소대장의 모든 부조리한 행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상병님, 이 수첩 안에 강대호 소대장의 모든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의 관물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마 그 카메라 안에 그의 모든 악행이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김상병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김상병에게 관물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위치와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상병은 주먹을 꽉 쥐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상병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미녀가? 강대호 소대장이 그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네, 상병님.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안에 분명히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김상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굳건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마침내 김상병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해졌다. 미녀가, 자네는 정말 큰일을 했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용감했어. 나는 자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김상병이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상병님, 제가 그 카메라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자네가 나서서는 안 되네. 위험해. 강대호 소대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네를 오히려 역으로 몰아설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세.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해. 헌병 대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할 걸세.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병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안전까지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혹시 헌병 대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헌병 대장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상병은 미소 지었다.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예전부터 헌병 대장님의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에 대해 존경하고 있었네. 이 문제는 헌병 대장님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네.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더더욱 그럴 거야. 헌병 대장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의 말에 안도했다. 김상병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강대호 소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발각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행동했다. 김상병은 그동안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내무반에서 재민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재민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내가 준 위로와 격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나는 그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대강당으로 소집되었다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대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헌병대장이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상병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헌병대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모든 시선이 헌병대장에게로 향했다. 나는 헌병대장의 시선이 잠시 강대호 소대장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다. 강대호 소대장은 헌병대장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헌병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우리 부대 내무반에서 한 병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의 손은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헌병대장은 김상병을 향해 손짓했다. 김상병은 준비된 노트북을 단상에 연결했다. 그리고 대강당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나의 관물대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강대호 소대장이 나의 관물대를 뒤적이고 나의 소지품들을 흩어놓는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반지를 집어 던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비웃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야간 모드였지만 영상은 놀라울 만큼 선명했다. 대강당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강대호 소대장은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다. 강대호 소대장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스크린 속 강대호 소대장의 얼굴과 그의 실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강대호 소대장이 재민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 그가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까지. 나의 수첩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영상으로 증명되었다. 영상이 끝나자 헌병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며칠 전 우리 부대 내무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장교가 힘없는 병사를 모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인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대호 소대장을 노려보았다. 강대호 소대장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욕하고 폭행했던 그 병사, 이병민혁, 그는 바로 저의 아들입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대강당 안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대호 소대장은
고개를 들고 헌병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모욕하고 감시했던 것이다. 나는 헌병대장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한 진짜 이유가. 나는 헌병대장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주었다. 아버지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헌병대장은 스크린을 향해 다시 손짓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재민을 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전투화 끈을 묶어주었던 장면이었다. 나의 숨겨진 선행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다. 나의 얼굴은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 헌병대장은 스크린 속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병사, 이병민혁, 그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영상을 확보하여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킨 진정한 군인입니다. 강대호 소대장의 행위는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민혁, 이병의 행동은 우리 군의 명예를 다시 한번 빛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대강당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순간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김상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헌병대장은 강대호 소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대호 소대장의 어깨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대호 소대장,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힘없는 병사를 모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계급과 명예를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강대호 소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것이다. 헌병대장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다잡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헌병대장의 연설은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강대호 소대장의 몰락을 보면서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의 용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공의는 실현되었다. 나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반지와 손목의 봉황 문신은 내가 군인이 되기 전부터 짊어졌던 운명적인 표식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나를 지켜주는 영원한 수호자였다. 대강당에서의 폭풍 같은 사건 이후 부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강대호 소대장의 몰락은 삽시간에 군 내부망을 통해 상부까지 보고되었고 그는 즉시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잔혹한 행위와 비인간적인 태도는 군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헌병대장인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과 내가 그 모든 증거를 직접 확보했다는 사실은 부대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등병 재민이 당했던 모욕, 그리고 나의 관물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사건은 군 내부에서 골마 터진 부조리의 상징이 되었다.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선임병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감과 함께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들은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몇몇 선임병들도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그들은 강대호 소대장의 권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의 품은 내가 평생 갈망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품에서 나는 비로소 모든 긴장을 풀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녀가 정말 수고 많았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용기에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버지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부자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사실은 우리 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녀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은색 반지와 봉황 문신, 이제는 숨길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너의 자랑스러운 표식이다. 아버지는 나의 손목에 새겨진 봉황 문신과 손에 낀 반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내게 새로운 힘과 책임감을 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는 내가 단순히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진 뛰어난 통찰력과 강한 정의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게 군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미녀가 너는 이대로 군 생활을 끝내기에는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를 도와 우리 군을 더욱 올바르고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주겠니? 나는 아버지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장교의 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아버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나의 대답에 환하게 웃었다. 좋아, 미녀가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가 떠나게 될 부대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다. 특히 재민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조력자이자 내가 지켜야 할 동생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곧바로 재민을 찾아갔다. 재민은 나의 전출 소식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를 축하해 주었다. 그는 박성호 소대장과 같은 가혹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혁 선임님,
정말 잘 됐습니다. 역시 선임님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재민은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재민의 손을 잡고 깊이 감사했다. 재민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약한 병사가 아니야. 너도 이제 강해질 수 있어. 강대호 소대장 같은 사람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라. 재민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용기에서 큰 힘을 얻은 듯했다. 나는 재민에게 나의 낡은 가죽 수첩을 건네주었다. 재민아, 이 수첩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게 힘을 주었던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 수첩은 내게 힘이 되어줄 거야.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너의 꿈과 희망을 기록하렴.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재민은 나의 수첩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내게 깊이 감사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재민의 따뜻한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전출 명령이 떨어지고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인재들과 함께 군사 교육을 받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은 혹독했다. 나는 한낱 이등병에서 벗어나 장교 후보생으로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체력 훈련은 물론 전략, 전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했다. 나의 주변에는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기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강대호 소대장 사건과 그를 고발하고 장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동기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이야기는 동기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하며 나를 존경하고 따랐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동지애를 느꼈다. 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나를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셨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다. 그는 내게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는 항상 내게 강조했다. 진정한 군인은 강인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영향 아래 나는 더욱 성숙한 군인이자 인간으로 성장해 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다. 나는 군사교육 과정에서 변경문화 혁신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나의 발표는 교수님들과 동기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추천으로 육군본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다. 육군본부에서의 생활은 육군사관학교만큼이나 치열했다. 나는 군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 나는 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나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장교로 임관했다. 계급장은 점차 올라갔고 나는 육군의 중요한 보직들을 맡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민의 고통, 강대호 소대장의 악행, 그리고 아버지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가끔씩 내가 이등병 시절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갔다. 내무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젊은 이등병을 보았다. 그는 내가 예전에 재민을 도왔던 것처럼 한 신병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그 젊은 이등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이등병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재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수많은 희망의 별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4년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낱 이등병이었던 나는 이제 어엿한 장교 후보생으로서 군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나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내 어깨에 빛나는 금색 계급장은 나의 노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의 임관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축하해 주셨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속삭였다. 민혁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될 줄 알았다. 이제 너는 더 큰 임무를 맡게 될 거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분이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임관 후 나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육군 본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곳은 육군사관학교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나는 국방정책 수립과 군사전략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역할은 막중했고 나는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업무에 임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불의와 부조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바쳐 일했다. 나는 특히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강대호 소대장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가 직접 추진한 것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과거 경험이 군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육군 본부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이곳은 수많은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과 견제가 존재했다. 특히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와 같은 개혁적인 시도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그들은 군의 오랜 전통과 규율을 강조하며 나의 아이디어를 어린 장교의 측이 어린 생각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내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능력이 아닌 배경을 통해 나를 판단하려 들었다. 가장 먼저 나를 괴롭혔던 것은 한 중령이었다. 그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군의 위계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대호 소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강대호 소대장의 몰락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나의 등장을 불편하게 여겼고 나를 군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려 했다. 그는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폄하했다. 민혁 소위, 자네는 아직 뭘 모르는군.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야. 자네가 감히 군의 전통을 무시하고 변경 문화를 바꾼다고. 건방진 녀석, 자네 아버지 백으로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장관 아들이라고 봐주는 곳이 아니야. 한 중령은 회의 석상에서 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배경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나를 흔들려 했다. 나는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의 목표는 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동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게 책임감을 더했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한 중령의 견제에 대해 내게 조언해 주셨다. 미녀가, 너는 이제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 세상에는 너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소신대로 행동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이지. 그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어라.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영향 아래 나는 더욱 성숙한 장교로 성장해 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손목에 새겨진 봉황 문신과 손에 낀 낡은 은색 반지는 내게 늘 아버지의 말씀과 나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한 중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군의 핵심 정책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작전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고 정책회의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병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나는 병사들의 복지 향상과 인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한중령은 이 게시판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음해성 게시물이 난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라니 군의 기밀이 누설되고 병사들 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입니다. 민혁 소위 당신은 군대를 망치려 드는군. 장관 아들이라고 너무 나대는 것 아닌가. 한중령은 나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시 한번 나의 배경을 들먹였다. 나는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중령님, 투명한 소통만이 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군의 신뢰도를 높이고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의 배경은 이 프로젝트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맞섰다. 아버지는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 한중령, 이 프로젝트는 이미 승인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민혁 소위의 발상은 군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한중령은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나를 적으로 간주하는 듯했다. 익명 게시판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다. 모두가 익명 게시판의 효과를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하나둘씩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만 사항들이 올라왔지만 점차 심각한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재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병사의 게시물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게시물에는 가혹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과 부대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게시물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조리가 군 내부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게시물을 보고했다. 아버지는 게시물을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즉시 해당 부대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게시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가혹행위를 저지른 상급자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문책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익명 게시판의 효과가 입증된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군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화해 나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중령은 나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 나를 모함하려 들었다. 그는 내가 과거 이등병 시절 강대호 소대장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이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그는 나를 아버지를 팔아먹은 비열한 아들로 몰아가려 했다. 어느 날 나는 한중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혁 소위, 자네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네. 이등병 시절 자네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강대호 소대장을 몰락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자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어. 자네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야. 자네 아버지도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걸세.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약점이 잡혔다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한 중령은 나의 과거 행동을 왜곡하고 악용하려 했다. 그는 나의 용기 있는 행동마저도 더럽히려 들었다. 중령님, 저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한 중령은 내 말을 잘랐다. 변명하지 마라.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면 자네의 모든 것이 끝장날 거야. 아버지도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걸세. 자네는 선택해야 해. 조용히 군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한 중령은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나는 한 중령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위협하려 했다. 나는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내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의 군 생활, 나의 미래,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한 중령의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앞에는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나는 나의 낡은 은색 반지와 봉황 문신을 만졌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 그것들은 내게 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한 중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반드시 빛을 찾아낼 것이다. 나의 군 생활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의 배경이었다. 한 중령은 이 약점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 이 시련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책상에 놓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아버지는 나를 믿어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나의 소신은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중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한 중령의 비열한 협박은 내 심장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밤새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머릿속은 한 중령의 협박에 대한 방역 계획으로 가득 찼다. 내가 이등병 시절부터 지켜온 신념, 즉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낡은 은색 반지, 그리고 봉황 문신이 내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새벽 동이 트기 전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중령의 협박, 그리고 내가 과거에 헌병대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했던 일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진심을 전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나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나의 고백이 끝나자 집무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가 내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나를 용서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반응에 따라 내 모든 군 생활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미녀가 네가 저지른 잘못은 명백하다. 군인으로서 규율을 어긴 것은 중대한 잘못이지.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다. 너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신뢰와 이해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내가 평생 갈망했던 따뜻한 보호와 지지를 느꼈다. 그의 큰 손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한중령의 협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가 너를 모함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내가 너의 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자 이 나라를 지킬 진정한 군인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내게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온기가 나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내 마음은 단단했다.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 중령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3시 내 집무실로 와라. 마지막 경고다. 언론에 다 불어버리기 전에 내군 생활을 끝내주지.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한 중령의 협박에 비웃었다. 그는 내가 그의 협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뒤에 국방부 장관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후 3시가 되자 나는 한 중령의 집무실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내 마음은 단단했다. 이젠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한 중령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협박에 굴복하여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혁 소위, 결국 찾아왔군.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자네가 저지른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도록 내가 자네의 입을 막아주지. 대신 자네는 조용히 군복을 벗고 떠나야 할 걸세. 한 중령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함께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비웃었다. 한 중령님, 제가 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중령은 나의 말에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늦었어.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네. 자네가 헌병대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언론에 넘길 것이다. 자네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야. 자네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도 감쌀 수 없을 걸세. 한중령님, 저의 모든 행동은 저희 아버지, 즉 국방부 장관님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말에 한중령은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무슨 헛소리야. 국방부 장관님이 왜 자네에게 그런 지시를 해? 자네가 감히 국방부 장관님을 팔아먹는군. 이등병 따위가 뭘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중령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대호 소대장이 겪었던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령님, 아버지는 제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이등병으로서 군에 입대했고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강대호 소대장님의 잔인한 행위도 그리고 한중령님의 견제도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중령은 나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중령님,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한중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저를 모함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한중령님은 군에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감시의 눈동자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떨림도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의 아버지, 즉 국방부 장관 이현수 장관이 서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한중령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한중령, 자네는 결국 나를 실망시키는군. 내 아들에게 감히 이런 짓을 꾸미다니. 나는 자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강대호 소대장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이미 알고 있네. 자네는 나의 아들을 감시하고 모함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려 했더군. 그 모든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네. 한중령은 아버지의 등장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는 한중령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중령, 자네는 오늘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할 것이야. 자네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강대호 소대장과 관련된 자네의 모든 비리 또한 밝혀질 것이다. 자네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한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한 중령이 나간 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녀가, 너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이등병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진정한 군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의 지지 없이는 내가 결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아이디어들은 군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익명 게시판은 군 내부의 소통 창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었다. 나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제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군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장교로 승진했다. 계급장은 점차 올라갔고 나는 육군의 중요한 보직들을 맡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민의 고통, 강대호 소대장의 악행, 한 중령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가끔씩 내가 이등병 시절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갔다. 내무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젊은 이등병을 보았다. 그는 내가 예전에 재민을 도왔던 것처럼 한 신병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그 젊은 이등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이등병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재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수많은 희망의 별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중령의 몰락은 군 내부 깊숙이 뿌리 박혀있던 권위주의와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그의 추락은 내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군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군의 심장부에서 직접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상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가 제안했던 온라인 익명 게시판은 군 내부의 필수적인 소통 창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들은 군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소한 불만 사항부터 심각한 가혹행위까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는 내게 정원을 부여했고 나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가혹행위, 불합리한 명령,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처음에는 일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변화에 저항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굳어진 군의 문화와 전통을 내세우며 나의 시도를 어린 장교의 객기라며 폄하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병사들은 구제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군 내부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고 병경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했다. 나는 병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내가 뿌린 작은 진실의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나는 아버지의 지휘 아래 육군본부의 주요 보직들을 두루 거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나의 계급은 꾸준히 올라갔고 나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군사 전략, 인사 관리, 그리고 국방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아버지는 나의 멘토이자 나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내게 군인의 명예와 책임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연민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미녀가, 너는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잊지 마라. 아버지는 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의 말은 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민이 겪었던 고통, 강대호 소대장의 악행, 한 중령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재민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엿한 병장이 되어 나의 옛 소대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대호 소대장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이제는 후임병들에게 든든한 선임으로서 큰 귀감이 되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재민을 찾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장교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군 생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교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재민은 나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다. 나는 나의 옛 부대인 내무반을 다시 찾아갔다. 내무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젊은 이등병을 보았다. 그는 내가 예전에 재민을 도왔던 것처럼 한 신병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그 젊은 이등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정말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이등병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육군 최고의 장성 중 한 명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의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그는 내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민혁 장군,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너는 이미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항상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군인이 되거라.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군인으로서의 롤모델이었다. 나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육군을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낡은 은색 반지와 봉황 문신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지나온 길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재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육군 최고의 장성의 자리. 어깨를 짓누르는 이 막중한 책임감은 이등병 시절 차가운 내무반에서 느꼈던 그 어떤 불안감보다도 거대하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의 중추를 맡게 된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엄중한 시험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 나의 모든 결정이 수십만 장병들의 삶과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무게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의 집무실은 육군본부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가끔씩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온 길을 되새기곤 했다. 강대호 소대장의 잔혹한 행위, 한 중령의 비열한 견제,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나를 믿고 지지해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재민. 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손목에 새겨진 봉황 문신과 손에 낀 낡은 은색 반지는 나의 정체성이자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것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겸손과 정의를 일깨워주는 무거운 상징이 되었다. 나는 취임 후 첫 국방부 회의에서 나의 소신을 밝혔다.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 장군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병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강하고 정의로운 육군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의 발언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수적인 장군들은 나의 개혁적인 주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눈빛은 강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저항을 예상했고 그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들을 육군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은 이제 모든 부대에 설치되었고 병사들은 계급 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소한 불만 사항부터 심각한 가혹행위까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는 퇴임 후에도 나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후원자로서 나를 지지해 주셨다. 그는 나의 집무실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 미녀가 개혁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너의 소신을 굽히지 마라.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너는 이미 그 증거를 네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지혜와 경험에 크게 의지했다. 나는 군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변경 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변경 문화를 개선하는 자율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병사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지휘관들에게 건의하여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군 내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나는 병사들이 군을 단순한 의무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도록 만들고 싶었다. 물론 나의 개혁적인 시도는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혔다. 군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일부 고위 장성들은 나의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나의 능력을 폄하하고 나를 젊은 혈기만 앞서는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지어 나를 국방부 장관 아들이라는 배경으로만 평가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하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견제와 비난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갔다. 그들의 비난은 나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더욱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주말에는 산을 오르며 정신을 수련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은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묵묵한 대답이 되었다. 나는 이등병 시절 겪었던 재민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재민은 이제 어엿한 상사로 진급하여 나의 옛 소대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대호 소대장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이제는 후임병들에게 든든한 선임으로서 큰 귀감이 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장군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군 생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재민은 나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를 재단 사업에 참여시켜 군 생활을 마친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세웠다. 나는 또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어머니는 항상 나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해 주셨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들은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지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나는 할머니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뵙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다. 그녀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미는 여한이 없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칭찬은 내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 나는 그녀의 겸손한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명예로운 희생 캠페인은 이제 군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데 앞장섰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캠페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 각지에서 잊혀져 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명예로운 희생 캠페인은 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다. 나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군이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의 취임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수많은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나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군 생활에 대한 회고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낱 이등병으로 시작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국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군 생활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고 제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병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최강의 육군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할 것이며 어떠한 부조리와 불합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국방의 선배님들,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장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총장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나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목에 서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의 눈에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나는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뒤를 이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또다시 그 뒤를 이어 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 사회에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나의 빛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나의 삶은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였다. 나는 영원한 메아리를 남길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마친 나는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봉사는 멈추지 않았다. 어깨에 빛나는 별들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의 명예와 책임감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명예로운 희생,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남편은 변함없이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복잡한 행정 및 법률 문제들을 처리하며 내가 오직 재단 운영과 사회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나는 유엔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국제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위로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특히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일과 할머니의 숭고한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낡은 은색 반지와 봉황 문신을 보여주며 나의 모든 여정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증명했다. 김 상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우리를 돕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영원한 멘토였다. 재민은 이제 어엿한 대령으로 성장하여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나의 자랑스러운 후배이자 나의 영원한 동지였다. 나는 가끔씩 그와 만나 군의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한 중령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출소했다.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체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는 가끔씩 그를 찾아가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차를 건네주곤 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민혁 장군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한중령님, 이제는 편히 사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나는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의 아들 하준이는 나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 합류하여 나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했다. 하준이는 나와 남편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아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한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아버지의 정의로움을 늘 마음에 새겼다. 하준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두 분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준이는 내게 자주 말했다. 나는 하준이의 눈빛에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자리에서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나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기업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나를 존경하는 리더이자 삶의 멘토로 따랐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명예롭게 눈을 감으셨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군의 발전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명예로운 희생,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캠페인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어느덧 나는 80을 넘긴 노인이 되었다. 내 머리는 온통 백발로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남편은 나의 곁에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남편 하준이 그리고 김 상사와 재민이 함께 할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에는 우리가 심었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이등병 시절 차가운 내무반에서 겪었던 고통, 강대호 소대장의 잔인한 행위, 한중령의 비열한 견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가 했던 용감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할머니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영원한 메아리를 남겨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나는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렸다. 따뜻한 햇살이 묘소 위에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의 희미한 미소와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한 봄을 맞이했다. 끝이 없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아들 하준이가 나의 뒤를 이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또다시 그 뒤를 이어
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 사회의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나의 빛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내가 남긴 유산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